미국, 중국, 일본, 3국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극비리에 숨겨온 핵잠수함에 전 세계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동북아 전체를 흔들고 심지어 최강대국 미국까지도 침묵하게 만든 그 충격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 해군 전략연구소의 분석관 자리를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냈던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잠수함 개발 현황이었죠. 당시 저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기술적 역량, 정치적 제약, 그리고 무엇보다 핵 추진 시스템을 구축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적어도 3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 발언했던 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지난 겨울 푸른 동중국해에서 작전 실패로 USS 콜럼비아호가 중국 잠수함에 추적당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잠수함 기술에 대한 극단적인 회의감이 들었어요. 미국의 최첨단 기술로도 완벽한 작전이 불가능하다면 한국과 같은 국가가 어떻게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제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해에서 포착된 미확인 수중 신호에 관한 보고서가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아닌 미확인 신호였죠. 저는 이를 분석 오류로 판단하고 서류철 깊숙이 묻어두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성 기술을 가진 나라에 대한 제 무지가 부끄러울 뿐이죠. 미국의 정보력으로도 포착하지 못한 비밀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서방의 오만한 시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여겼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발전했지만 국방과 안보에서는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과거 동중국해에서의 실패 경험이 제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트라우마가 한국의 실제 능력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았어요. 분석가로서 객관성을 잃은 순간이었죠. 이후의 사건들이 저의 모든 편견을 뒤엎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어요. 갑작스러운 로버트 제독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퇴역한 분석가인 제가 왜 최고위급 장성의 호출을 받게 되었는지 의아했어요. 펜타곤 회의실에 들어서자 로버트 제독은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윌리엄, 자네가 틀렸을 수도 있다네. 로버트 제독의 집무실 벽에는 한국전 참전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었. 제독은 사진 속 한국 군인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들의 후손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과소평가하고 있을지 모른다네. 로버트 제독은 동해에서 포착된 미확인 잠수함에 관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기밀 문서였죠. 이건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아닐세. 한국이라면 어떻겠나. 제독의 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핵잠수함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독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직감은 한국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 자네를 한국에 보낼 테니 비공식적으로 조사해보게. 제독의 눈빛 굳은 결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한국을 향한 특별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에서 함께 싸웠던 병사들에 대한 존경이었죠. 비행기 표를 받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개발했다면 그것은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균형을 뒤흔들 일이었죠.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제 경력과 명성이 걸린 임무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로버트 제독의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들이 목격한 한국인들의 의지와 결단력,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이 이룬 경제적, 기술적 기적이 떠올랐어요. 제독의 직감이 맞다면 한국은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정말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미국의 정보망을 피해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진해 해군기지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 해군 중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윌리엄 박사님 환영합니다. 이정은 박사님께서 곧 합류하실 겁니다. 중령의 유창한 영어에 놀랐습니다. 그는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수학한 엘리트 장교였죠. 30분 후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하트 박사님 이정은입니다. 한국해양시스템연구소 소장이에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처음부터 압도당했습니다. 이정은 박사는 곧장 용건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캐로 진해로 이동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조성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서울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정은 박사는 한국의 조선 산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조선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상성과 군함은 다릅니다. 특히 핵잠수함은 KTX 특실에서 이정은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한국의 모듈식 조선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대형 선박의 블록들이 마치 레고처럼 조립되는 과정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선박을 최대 200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동시에 제작합니다. 이 방식으로 건조 기간을 30% 단축했죠.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이정은 박사의 설명은 더욱 기술적으로 변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 함정을 먼저 건조하고 테스트합니다. 실제 건조 전에 모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죠. 믿기 힘들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진해에 도착해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작업자들은 증강현실 고글을 착용하고 있었고 거대한 함체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AI 기반 증강현실 설계 시스템입니다. 작업자는 실시간으로 설계도를 보며 작업하죠.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믿을 수 없군요.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이정은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트 박사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놀라운 것은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미국 해군 전략연구소에 있을 때 썼던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한 저희 평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기술력이라면 핵잠수함 개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까요?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한 아침, 저는 이정은 박사와 함께 최신 해군 장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214급 잠수함, 그리고 최첨단 소나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그들의 자체 개발 무기체계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한국에서 설계하고 제작한 건가요? 제 질문에 이정은 박사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휘 통제실에서는 젊은 장교들이 복잡한 작전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수중 작전 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우리 장교들은 모두 최소 3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국제작전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없도록. 이정은 박사의 설명에 더욱 놀랐습니다. 점심시간, 해군 장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동해에서 포착된 미확인 수중 신호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 동해에서 특이한 활동이 있었나요? 이 질문에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이정은 박사와 다른 장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곧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트 박사님,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더 드시겠어요? 오후에는 해군 연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기술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특히 수중 추진 기술과 소음 감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 기술이라면 핵잠수함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저녁 산책 중 이정은 박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트 박사님, 우리의 국방 철학을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과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녀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은 분명 대단한 것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기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특별히 보안이 강화된 구역이 눈에 띄었어요. 출입 통제가 엄격했고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는지 물었을 때 이정은 박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평범한 창고입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유령 신호에 대해 침묵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진실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진실이 드러날 예감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진해 항구의 불빛을 바라보며 로버트 제독의 직감이 옳았음을 느꼈습니다. 새벽녘, 급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정은 박사였어요. 하트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이 AM을 발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죠.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그녀를 따라 해군 지휘통제실로 향했습니다. 지휘통제실은 이미 전시 상황과 져요.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도 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최고 경계태세로 전환했고요. 작전 장교의 보고에 신뢰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갑자기 소나 담당 장교가 외쳤습니다. 미확인 수중 이동체 발견, 심도 200m, 속도 40노트. 이는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였어요. 모든 시선이 소나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죠.
빠르고 조용하고 치명적인 그 무언가가.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그것입니다. 단 두 마디였지만 모두가 이해한 듯 했어요. 저만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것인가요? 제 질문에 이정은 박사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수호룡입니다. 우리의 핵잠수함이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니. 그것도 미국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소나 화면에서 그 잠수함은 마치 바다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무런 소음도 내지 않으면서 놀라운 속도로요. 수호룡이 부상합니다. 지휘관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어요. 검은 실루엣이 수면 위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어떤 잠수함과도 더 날렵하고 더 위협적이고 더 진보된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호룡이 모습을 드러내자 주변의 북한과 중국 함대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존재감만으로 적을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지휘관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공격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니. 그것도 완전히 독자적으로요. 이정은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트 박사님, 이제 당신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수호룡의 진짜 모습을요. 그날 오후 우리는 특별한 보안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지하시설이 나타났어요. 그곳에는 수호룡의 쌍둥이 함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일 함정이 아닌 함대 규모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상황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로버트 제독에게 보고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수호룡은 완전히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이죠. 제 말에 장성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장성이 반문했어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핵 추진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수호룡의 기술 사양이 담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소형 원자로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핵잠수함보다 30% 작지만 효율은 15% 높아요. 데이터를 확인한 전문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로버트 제독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우리의 정보망을 피할 수 있었지? 이에 답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여러 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눴어요. 각 부분은 민간 기술 개발로 위장되었고 최종 조립은 지하 시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한 보안 작전이었죠. 해군 정보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이건 우리 동맹 관계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이런 중대한 군사 개발을 숨겼어요. 저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이건 기회입니다. 한국은 이제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로버트 제독은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윌리엄의 말이 맞네. 우리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해. 그들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동맹국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대등한 파트너야. 그의 제안에 다른 장성들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로버트 제독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 보고서가 모든 것을 바꿨네. 이제 한국과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걸세. 제독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들의 의지와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전략적 사고방식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행동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죠. 수호룡 프로젝트는 단순한 잠수함이 아닌 한 국가의 의지와 역량의 상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호룡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지정학적 계산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었죠. 수호룡의 존재가 공개된 후 국제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중국과 일본은 외교적 항의를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들의 정보기관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질서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었죠. 놀라운 것은 한국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수호룡이 방어용이라고 강조하며 국제 핵 사찰을 자발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강함에서 나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이 말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어요. 이정은 박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하트 박사님, 우리 방산 수출이 300% 증가했어요. 아시아, 유럽, 중동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죠. 전에는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기술의 모방으로 여겨졌던 한국 기술이 이제는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유럽 방산 강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에 대해 연구팀을 파견했고 기술 제휴를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그들이 이제 한국에게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전환이었죠.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그들은 미국이나 러시아 대신 한국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외부 압력에도 자주적 방위력을 갖춘 나라로요. 베트남 국방장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펜타곤에서의 제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미국 군사협력 특별팀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로버트 제독은 저를 믿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죠. 자네는 한국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데 적임자일세. 한 달 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서 이정은 박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하트 박사님, 덕분에 우리 두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감사해요. 그녀의 말에 제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들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으니까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수호룡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닌 새로운 세계 질서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국은 이제 군사기술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었습니다. 수호룡 공개 6개월 후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호룡의 내부를 직접 탐사하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어요. 진해 기지에 도착하자 이정은 박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트 박사님, 이제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를 보여드릴게요. 수호룡의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인간 중심 설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승무원들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승무원들이 편안해야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이정은 박사의 설명에 깊이 공감했어요. 제어실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만들고, 직접 운용합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죠. 엔지니어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미국 국방부에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을 동아시아 전략 동맹의 핵심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이 제안은 빠르게 수용되었고 미양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1년 후 이정은 박사가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그녀는 이제 이후 3호 핵잠수함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우리는 조지타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하트 박사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우리를 의심했죠. 그녀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완전히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죠. 이정은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의 힘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정신, 그것이 우리의 진짜 힘이에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외부의 압력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오늘날 수호룡은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 한 국가의 의지와 역량의 상징이 되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기술과 의지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수호룡 나의 편견을 깨뜨린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들의 놀라운 여정, 그리고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세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수호룡이 증명한 것은 기술의 힘이 아닌 인간의 의지와 비전의 힘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수호룡 프로젝트는 단순한 군사적 성취를 넘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호룡의 힘이었어요.